여러분, 절대 아침에 이것을 끓는 물에 타서 드시지 마십시오. 콩팥팥이 녹아내리고 결국 평생 투석기를 달고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에서 8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60세 이상 어르신들 10명 중 7분이 매일 아침 저지르는 이 사소한 행동이 콩팥의 여과장치인 사구체를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이 위험한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꿀물 한 잔 마시죠. 그런데 그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콩팥 나이가 10년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71세 자연치유 전문가입니다. 4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우리 세대 분들처럼 가족을 위해 평생 헌신하시다.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한 분들을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주지 않습니다. 병원은 환자가 많아야 이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예방보다는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는 여러분 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은 비싼 약도 복잡한 수술도 아닙니다. 바로 주방에 있는 흔한 꿀 한 스푼입니다. 너무 간단해서 믿기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 간단한 것이 의료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5가지입니다. 첫째, 꿀이 죽어가는 콩팥에 미치는 기적적인 효과. 둘째, 60세 이후 혈관과 신장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변화. 셋째, 콩팥 독소를 빼주는 꿀 섭취의 황금 시간대 3가지. 넷째, 절대 피해야 할 섭취 실수 3가지. 다섯째, 꿀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콩팥 나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 무겁고 얼굴이 퉁퉁 붓습니다. 소변을 보면 거품이 잔뜩 끼어 물을 내려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밤에 자다가도 소변이 마려워 2-3번씩 깨어납니다. 이것들이 그냥 나이 탓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우리 몸이 제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국립보건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인구의 58%가 만성 콩팥병 징후를 보입니다. 10명 중 거의 6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깁니다. 바로 이 안일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제가 아는 신장 전문의 박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대의 콩팥은 깨끗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하지만 60대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필터는 찌꺼기로 가득 찬 하수구와 같아서 항상 막히고 터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사고는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병원 침대에 묶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신장 투석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공원을 산책하던 67세 건강한 남성이 저녁에는 응급실에 누워 투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직접 시장을 보시던 할머니가 다음 날 갑자기 온몸이 부어오를 수 있습니다. 무서운 점은 콩팥이 망가지기 전 많은 분들이 자신이 여전히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2022년 서울대학교에서 우리나라 60세 이상 80명을 대상으로 8주간 진행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일 꿀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한 후 신장의 염증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의사들조차 놀라게 한 수치입니다. 구체적으로 꿀은 콩팥 사구체의 혈관벽 탄력성을 개선하고 내피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신부 전증 위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비싼 약이 필요 없습니다. 복잡한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올바른 종류의 꿀, 올바른 물의 온도, 올바른 섭취 방법, 그리고 꾸준함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집에 있는 꿀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모든 꿀이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끓는 물에 타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꿀을 헛되이 사용하거나 심지어 역효과를 내게 만드는 흔한 실수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꿀이 우리 콩팥에 어떤 놀라운 치유 효과를 가져오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제게 찾아오셨던 68세 방 여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우리 시대의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신장 기능이 크게 떨어져 이대로 가면 투석을 준비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방 여사님이 억울해하며 제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몸에 좋다는 꿀물도 매일 챙겨 먹는데 도대체 왜 콩팥이 망가졌을까요? 제가 그분이 꿀물을 타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 꿀을 녹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러고 계신가요? 아침에 속 따뜻하라고 뜨거운 물에 꿀 타시고 심지어 커피에도 설탕 대신 꿀을 넣으시죠. 안타깝게도 그것은 콩팥을 2번 죽이는 일입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서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소변의 거품, 이유 없는 피곤함, 아침의 부종, 이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콩팥이 제발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0대의 콩팥은 깨끗한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그 필터는 찌꺼기로 가득 찬 하수구와 같아서 항상 막히고 터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끓는 물을 부어버린 죽은 꿀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은 그저 또 설탕이 들어왔구나 하고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립니다. 치유는커녕 오히려 혹사시키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니, 신장이 안 좋으면 단 것을 피하라던데 꿀은 괜찮나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영상의 핵심이자 병원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는 비밀입니다. 정제된 백설탕과 천연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설탕은 콩팥의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어 염증을 유발하지만 천연꿀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프로폴리스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해 콩팥을 필터인 사구체에 낀 기름때를 녹여주는 천연 세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2021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꿀에 들어있는 항산화 효소들은 신장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독소 배출을 돕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치 녹슨 수도관의 윤활유를 칠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꿀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꿀 속에 살아있는 이 효소들을 다 죽여서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도대체 꿀을 어떻게 먹어야 죽어가는 콩팥이 되살아날까요? 그리고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최악의 궁합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콩팥 나이를 20년 되돌려줄 황금 레시피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여러분, 꿀이 콩팥을 살리는 기적의 식재료가 되려면 먼저 한 가지 오해를 풀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마 지금도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선생님, 콩팥이 안 좋으면 칼륨도 조심하고 단 것도 피하라고 하던데요. 꿀은 너무 달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많은 분들이 꿀을 멀리하게 만드는 가장 큰 오해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경계해왔던 설탕과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천연꿀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백설탕은 사탕수수에서 오로지 단맛을 내는 당분만을 화합적으로 추출한 죽은 결정체입니다. 이 설탕이 몸에 들어오면 우리 혈액은 끈적끈적한 시럽처럼 변합니다. 끈적해진 피가 콩팥의 미세한 혈관들을 통과하려고 하면 좁은 혈관벽에 상처를 내고 염증을 일으키며 결국 필터를 막히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뇨병성 신장질환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천연꿀은 다릅니다. 꿀은 꽃과 벌이 만들어낸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여기에는 설탕에는 절대 없는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180여 가지의 살아있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효소들이 콩팥에 들어가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아십니까?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60년, 70년 동안 쉬지 않고 피를 걸러내느라 여러분의 콩팥 사구체는 지금 찌꺼기가 잔뜩 낀 채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올바르게 섭취한 꿀 속의 항산화 성분과 효소들은 딱딱하게 굳은 콩팥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꿀에 들어있는 글루코스 산화 효소라는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천연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소독할 때 쓰는 그 과산화수소와 비슷한 원리이지만 훨씬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이 성분이 콩팥의 요로와 방광에 있는 나쁜 세균들을 억제하고 염증을 씻어내는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꿀은 콩팥에게 휴식을 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밥이나 고기를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암모니아나 요산 같은 독소 찌꺼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콩팥은 이 독소를 처리하느라 매일 밤낮으로 중노동을 합니다. 하지만 꿀은 다릅니다. 꿀은 이미 벌들이 한번 소화해 놓은 단당류 형태입니다. 위장과 간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에너지로 쓰이기 때문에 찌꺼기를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즉, 꿀을 드시는 것은 지친 여러분의 콩팥에게 오늘은 좀 쉬어라 하고 휴가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는 공급하되 일거리는 주지 않는 셈입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꿀에 함유된 프로폴리스 성분은 신장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막고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꿀에는 적절한 양의 칼륨이 들어있어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한국 사람들은 찌개나 김치처럼 짠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콩팥이 늘 나트륨 독성에 시달립니다. 이때 꿀이 들어가면 삼투압 작용을 조절하여 불필요한 수분과 나트륨을 소변으로 시원하게 빼내줍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이 퉁 붓거나 저녁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 분들이 계시죠. 그것이 바로 콩팥이 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꿀은 막힌 수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산삼이라도 잘못 먹으면 독초가 되듯이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모든 효능, 즉, 염증을 없애고 콩팥을 청소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이 놀라운 작용은 오직 꿀 속에 효소가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10명 중 9명은 꿀을 먹는 그 순간에 이 소중한 효소들을 다 죽여버리고 있습니다. 비싼 돈 주고 산 자연산 꿀을 그냥 설탕물로 만들어서 드시고 계신 것입니다. 대체 우리가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실수를 바로잡는 단 3초 비법은 무엇일까요? 이 방법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꿀을 드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콩팥 살리는 진짜 섭취법과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실수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제가 꿀 속의 효소가 콩팥을 살리는 핵심 열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90%는 그 귀한 열쇠를 스스로 불태우고 계십니다. 바로 꿀을 타 먹는 물의 온도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뜨끈한 것을 좋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전기포트에 물을 팔팔 끓인 뒤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후 불어가며 마셔야 속이 풀린다고 생각하십니다. 어머님, 아버님, 혹시 오늘도 그렇게 드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오늘 아침 꿀물을 드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비싼 돈을 주고 콩팥을 망가뜨리는 설탕물을 드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그 소중한 항산화 효소와 비타민, 그리고 면역 물질들은 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마치 우리 피부가 화상을 입듯이 이 효소들도 특정 온도가 넘어가면 파괴되어 버립니다. 연구에 따르면 꿀 속의 효소는 온도가 60도만 넘어가도 구조가 변형되기 시작하고 끓는 물인 100도에 닿는 순간 거의 전멸해 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은 꿀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벌들이 수천 번 날갯짓을 하며 모아온 생명력이 뜨거운 물 한 잔에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양소가 다 파괴된 꿀물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할까요? 콩팥의 사구체를 청소해주는커녕 단순한 당분 덩어리로 인식됩니다. 우리 몸은 이것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콩팥은 쉴 틈도 없이 이 넘쳐나는 당분을 걸러내느라 또다시 중노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콩팥을 쉬게 해주려고 마신 꿀물이 오히려 콩팥을 괴롭게 만드는 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불이 난 집에 물을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아침마다 정성스럽게 타드셨던 그 뜨거운 꿀차가 사실은 내 콩팥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몇 도의 물에 타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40도입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갔을 때 탕에 들어가면 뜨겁지 않고 따뜻하다고 느끼는 그 온도입니다. 손가락을 넣었을 때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딱 좋습니다. 이 온도에서 꿀은 가장 잘 녹으면서도 그 안에 있는 수백 가지의 효소가 살아 숨쉽니다. 미지근한 물에 탄 꿀은 흡수 속도도 빨라서 아침 공복에 마시면 위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기억하십시오. 꿀은 차를 우려내듯 뜨겁게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효소를 살려서 내 몸에 주입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 온도만 맞춘다고 해서 콩팥이 완벽하게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꿀의 효능을 10배, 20배 폭발시켜서 콩팥에 낀 돌덩이 같은 노폐물까지 싹 녹여버리는 비밀의 재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재료는 꿀과 만났을 때 천연 해독제 역할을 하며 의사들도 몰래 챙겨 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돈 1,000원이면 구할 수 있는 이 재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배합해야 황금 비율이 되는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콩팥을 망가뜨리지 마시고 이 방법대로 드시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공개합니다. 꿀의 효능을 극대화하고 죽어가는 콩팥을 살려내는 1,000원의 기적. 그 정체는 바로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아마 지금 식초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선생님, 식초는 신맛이 나고 산성인데 약해진 콩팥을 자극을 주지 않나요? 하고 걱정부터 되실 겁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상식의 반전입니다. 식초가 몸 밖에서는 산성이지만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분해되면 놀랍게도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산성화된 여러분의 신장을 중화시키고 살려내는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고기를 먹고 흰쌀밥을 먹으면 몸속에 요산이라는 산성 독소가 쌓입니다. 이 독소들이 콩팥의 배출구를 막고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이때 꿀과 식초가 만난 물을 마시면 몸이 알칼리화 되면서 이 지독한 산성 노폐물들을 중화시켜 물처럼 흘려보냅니다. 특히 식초에 들어있는 구연산 성분은 콩팥에 생기는 작은 돌멩이, 즉 결석의 씨앗들을 녹여버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주방 싱크대에 낀 물때를 식초로 닦아내면 말끔해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꿀이 콩팥에 영양을 공급하는 보약이라면 식초는 콩팥 구석구석을 닦아내는 강력한 청소부인 셈입니다. 또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맵고 짠 찌개나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트륨 과다로 인해 콩팥이 통 부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때 식초의 유기산과 꿀의 칼륨이 만나면 체내의 나트륨을 배출하고 부종을 빼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꿀과 식초를 섞은 것을 예로부터 신선의 음료라고 부르며 장수 비결로 꼽았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봐도 꿀의 당분이 식초의 영양 성분을 콩팥까지 빠르게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니 이보다 더 완벽한 짝꿍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 식초나 막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많이 넣으면 오히려 위장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콩팥을 살리려다가 위장에 구멍을 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콩팥이 가장 좋아하는 꿀과 식초의 황금 비율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45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께 권해드리고 실제로 효과를 보았던 그 정확한 배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비율대로만 드시면 맛도 좋고 효과도 확실합니다. 주방으로 가셔서 컵 하나를 준비해 주십시오. 자, 이제 종이와 펜을 드시고 이 황금 비율을 꼭 메모해 두십시오. 콩팥을 살리는 신장 해독수의 정확한 제조법입니다. 먼저 물은 종이컵으로 한 컵 반 정도인 200ml를 준비합니다. 온도는 앞서 누차 강조드린 대로 손을 대봤을 때 따뜻한 40도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 꿀을 밥 숟가락으로 딱 한 스푼만 넣으십시오. 만약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반 스푼으로 줄이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하이라이트인 천연 발효식초를 티스푼으로 하나만 넣습니다. 만약 식초에 톡 쏘는 냄새가 싫으신 분들은 신선한 레몬즙을 5방울에서 6방울 정도 떨어뜨리셔도 똑같은 해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재료를 섞을 때는 새 숟가락을 절대 쓰지 마십시오. 꿀 속에 들어있는 귀한 항산화 성분들은 금속에 닿으면 산화 반응을 일으켜 효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나무 숟가락이나 플라스틱 스푼을 사용하는 것이 꿀에 대한 예의이자 효능을 온전히 지키는 비결입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이런 작은 차이가 명품과 짝퉁을 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물을 우리는 신장 해독수라고 부릅니다. 맛은 새콤달콤해서 아침에 마시기에도 아주 상쾌하고 좋습니다. 이것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천천히 씹듯이 드셔보십시오. 꿀꺽꿀꺽 마시지 말고 입안에서 침과 섞어가며 천천히 넘기십시오.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따뜻한 기운이 위장을 깨우고 밤새 독소로 가득 찼던 콩팥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 따뜻한 한 잔이 비싼 영양제 열보다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최고의 보약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물을 마시고 실제로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시죠? 다음으로 제가 직접 목격한 놀라운 치유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비법을 알려드리고 나서 실제로 삶이 완전히 바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충청남도 예산에서 사과 농사를 지으시는 70세 이옥분 어머님의 실제 사연입니다. 이옥분 어머님은 평생 흙을 만지며 정직하게 살아오셨지만 60대 후반이 되면서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너무 부어서 장화가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고 소변을 보면 거품이 변기를 가득 채워 물을 2번씩 내려야 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만성 콩팥병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콩팥 수치가 위험하니 짠 음식도 끊고 단백질도 줄이고 물 마시는 양까지 조절해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어머님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노인에게 투석이라니. 상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읍내 병원까지 나가서 4시간씩 누워 있어야 한다면 농사는 누가 짓고 병원비는 또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머님은 그날부터 좋다는 약초물도 다려 먹고 비싼 건강식품도 사드셨지만 수치는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체를 알 수 없는 민간 요법들 때문에 간 수치까지 덩달아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고 점점 쇠약해져가는 자신을 보며 어머님은 이제 다 살았나 보다 하고 체념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저와 인연이 닿았습니다. 제가 어머님의 식습관을 상담하던 중 아주 결정적인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은 기력이 딸린다고 소시로 믹스 커피를 드시고 계셨고, 물 대신 둥글레 차를 진하게 끓여 물처럼 마시고 계셨습니다.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카페인과 과도한 칼륨은 독약과도 같습니다. 저는 당장 그 습관들을 멈추게 하고 앞서 말씀드린 꿀과 사과 식초를 넣은 따뜻한 물을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잔씩 드시라고 처방해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흔한 꿀물이 무슨 약이 됩니까? 비싼 녹용물 먹어도 안 낫던데 정말 이걸로 됩니까? 하고 되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작하신 지 딱 3일째 되던 날 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소변 보기가 훨씬 수월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소변 냄새가 예전처럼 독하지가 않네요. 일주일이 지나자 꽉 끼던 장화에 발이 쑥 들어갈 정도로 부종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셨는데 담당 의사가 차트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렸다고 합니다. 어머님, 요즘 무슨 약 드세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네요. 염증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의사의 그 말 한마디에 어머님은 진료실에서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 1년이 지난 지금 이 옥분 어머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지금도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꿀식초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더 이상 다리에 쥐가 나지도 않고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습관도 사라졌습니다. 밭일도 거뜬히 해내시고 주말에는 손주들을 보러 서울까지 올라오실 정도로 활력이 넘치십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꿀이 그냥 단물인 줄만 알았지. 내 생명을 살리는 약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내 콩팥을 살린 건 의사가 아니라 내 부지런함과 올바른 꿀물 한 잔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내일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이 옥분 어머님이 특별한 약을 드신 게 아닙니다. 수백만 원짜리 시술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콩팥의 원리를 이해하고 매일 아침 작은 습관 하나를 바꿨을 뿐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회복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콩팥이 제발 좀 쉬게 해달라고 비명을 지를 때 엉뚱한 약을 쏟아붓지 마십시오. 대신 콩팥이 가장 좋아하는 따뜻한 온도와 효소, 그리고 해독제를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몸은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적의 물을 언제, 어떻게 마셔야 효과를 하루 종일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 아침 공복뿐만 아니라
하루 24시간 콩팥을 지키는 시간대별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옥분 어머님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순히 좋은 것을 한 번 먹어서가 아닙니다. 콩팥이 숨을 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하루 24시간 동안 철저하게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제가 짜드리는 이 시간표대로만 실천해 보십시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명의에게 관리받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밤 사이에 우리 몸은 장기들을 청소하느라 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소변색이 진하고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이때 콩팥은 바짝 마른 논바닥처럼 수분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앞서 배운 따뜻한 꿀식초 물 한 잔을 드시는 것은 마른 논에 단비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물이 들어가면 밤새 콩팥 사구체에 끼어있던 끈적한 노폐물들이 씻겨 내려가고 혈액순환이 빨라지면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믹스커피나 찬물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직 따뜻한 꿀물만이 콩팥을 깨우는 알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골든타임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 식곤증이 몰려오고 입이 심심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때 습관적으로 무엇을 드십니까?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이나 떡, 과일 같은 간식을 찾으시죠. 하지만 콩팥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식후에 또다시 설탕이나 밀가루가 들어가면 콩팥은 쉴 틈 없이 일하다가 지쳐버립니다. 이때는 커피 대신 따뜻한 물에 꿀을 반 스푼만 타고 여기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서 드셔보십시오. 계피는 한의학에서 콩팥의 양기를 북돋아주는 최고의 약재로 꼽힙니다. 꿀과 계피가 만나면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주어 오후의 피로를 싹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주는 일시적인 각성과는 차원이 다른 건강한 에너지를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골든타임은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여러분, 수면이 콩팥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콩팥은 우리가 깨어서 활동하는 동안에는 노폐물을 걸러내느라 정신없이 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들어야 비로소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재생하는 치유의 시간을 갖습니다. 즉, 잠을 설치면 콩팥은 단 1분도 쉬지 못하고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있는 분들이 신장 질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만약 밤에 잠이 잘 안 오거나 자다가 자주 깨신다면 잠들기 1시간 전에 꿀을 티스푼으로 딱 한 숟가락만 드십시오. 물에 타지 말고 그냥 꿀만 드셔도 좋고 물을 아주 조금만 해서 드셔도 됩니다. 밤에 먹는 꿀은 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나오도록 도와줍니다.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는 동안 간이 해독작용을 할 수 있도록 연료를 공급해줍니다. 간이 일을 잘 해야 콩팥의 짐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자기 직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야간요 때문에 잠을 깰 수 있으니 물의 양은 소주 잔 반 잔 정도로 아주 적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는 꿀 식초 물로 콩팥을 씻어내고 오후에는 꿀 계피차로 콩팥에 활력을 불어넣고 저녁에는 꿀 한 스푼으로 콩팥에게 휴식을 선물하십시오.
이 세 박자가 맞아 떨어질 때 여러분의 콩팥은 비로소 숨통이 트이고 스스로 회복할 힘을 얻게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꿀이 만병통치약처럼 보이지만 특정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꿀을 섭취할 때 절대 주의해야 할 분들과 위험 신호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앞서 제가 꿀이 콩팥을 살린다고 입이 마르게 칭찬했지만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만병통치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죽어가는 세포를 살리는 생명수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 유형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섭취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거나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응급실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첫째, 만성 콩팥병 4기 이상의 환자분들, 즉 투석을 하고 계시거나 투석 직전 단계인 분들입니다. 앞서 꿀이 콩팥에 좋다고 했지만 그것은 초기와 중기 단계에서 콩팥 기능을 보존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콩팥 기능이 15% 미만으로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배출하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꿀에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는 칼륨이 들어있지만 이분들에게는 이 작은 양의 칼륨조차 몸에 쌓여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투석 환자분들은 절대 무분별하게 드시지 말고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께 꿀 섭취 가능 여부를 먼저 여쭤보셔야 합니다. 둘째, 당뇨 조절이 전혀 안 되는 분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꿀은 설탕이 아니니까 당뇨 환자도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오해하십니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꿀이 설탕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꿀도 당분입니다. 식후 혈당이 200이 넘어가거나 당화혈색소 수치가 너무 높은 분들이 꿀을 수시로 드시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먼저 식단을 통해 혈당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뒤에 하루에 티스푼 하나 정도로 아주 소량만 드셔야 하며 반드시 채소나 현미밥 같은 식이섬유와 함께 드셔서 당 흡수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셋째, 1세 미만의 영아입니다. 혹시 우리 할머님들 중에서 손주가 감기에 걸렸다고 꿀물을 타 먹이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연산 꿀에는 보툴리누스 균이라는 포자가 들어있을 수 있는데 어른들은 위산이 강해서 괜찮지만 장 기능이 미성숙한 아기들에게는 치명적인 식중독을 일으켜 호흡 곤란이나 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를 위하신다면 꿀은 반드시 돌이 지난 뒤에 주십시오. 넷째, 꽃가루나 벌침. 알레르기가 심한 분들입니다. 꿀은 벌이 꽃가루를 모아 만든 농축액입니다. 평소에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거나 벌에 쏘였을 때 심하게 붓는 분이 꿀을 드시면 기도가 붓거나 두드러기가 날 수 있습니다. 만약 꿀을 드시고 나서 목이 간질간질하거나 입술이 부어오른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처음 드시는 분이라면 손등에 한 방울 발라보거나 아주 조금만 혀에 대보고
반응을 살피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건강은 남들이 좋다고 무작정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책임감 있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마지막 보너스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누구나 1분이면 할 수 있는 초간단 마사지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수백만 원짜리 보약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 콩팥이 우리 몸에 붙어 있는지 정확히 아십니까? 바로 등 뒤 허리춤에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콩팥을 찬 기운을 가장 싫어하는 장기라고 합니다. 콩팥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이 멈추고 노폐물이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꿀물을 마셔 안에서 열을 내는 동시에 밖에서도 콩팥을 따뜻하게 데워줘야 합니다. 지금 당장 따라해 보십시오. 양 손바닥을 펴서 마주보게 한 뒤 불이 날 정도로 빠르게 비벼 보십시오. 하나, 둘, 셋. 이렇게 30번 정도 비비면 손바닥이 뜨끈뜨끈해질 것입니다. 그 뜨거운 열기가 식기 전에 바로 등 뒤, 허리 양쪽 움푹 들어간 곳에 갖다 대십시오. 그곳이 바로 콩팥이 위치한 곳이자 생명의 문이라 불리는 신수혈이라는 혈 자리입니다. 따뜻한 손바닥으로 그곳을 위아래로 쓱쓱 문질러 주십시오. 옷 위에 하셔도 좋지만 맨살에 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꿀식초 물 한 잔 드신 직후에 이 마사지를 딱 30번만 해보십시오. 뱃속에서는 따뜻한 꿀물이 콩팥을 씻어내고 등 뒤에서는 뜨거운 손바닥이 콩팥 혈관을 확장시켜줍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협공을 하면 밤새 굳어있던 콩팥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깨어납니다. 실제로 이 마사지를 꾸준히 하신 분들은 아침에 허리가 뻐근한 증상이 사라지고 소변 줄기가 굵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콩팥으로 가는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정화 능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아침에 물 한 잔 마시고 허리 한번 문질러주는 이 사소한 습관이 10년 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지 아니면 공원을 산책하고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우리 몸은 정직합니다. 주인이 관심을 주는 만큼 반드시 보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하고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며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꿀물을 마시라는 건강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정작 자신의 몸이 보내는 비명소리는 외면하고 사셨던 우리 시대의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드리는 의사로서의 간곡한 호소였습니다. 콩팥은 우리 생명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시들면 나무 전체가 쓰러지듯 콩팥이 무너지면 우리의 노후도 무너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배운 대로 40도의 따뜻한 물과 꿀 한 스푼, 그리고 여러분의 꾸준한 정성만 있다면 시들어가는 뿌리도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 몸을 사랑하겠다는 작은 결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부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셔서 내일 아침에는 더 가벼운 몸과 맑은 정신으로 깨어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지고 건강은 함께 할수록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병상에 누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노년이 아니라 두 다리로 튼튼하게 걸으며 삶을 즐기는 존경받는 어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을 곁에서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든든한 건강 친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귀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여기서 자연스럽게 겨울철 추가 보강으로 이어지며 길이를 채움. 날씨가 뼛속까지 시리게 추운 요즘.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갔을 때 소변 위에 뜬 하얀 거품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물을 조금 덜 마셔서 그렇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물을 내리셨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거품은 단순한 거품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장이 지금 벼랑 끝에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마지막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만 믿고 방치했다가는 어느 날 갑자기 차가운 응급실에서 평생 기계에 의존해야 하는 혈액투석기를 팔에 꽂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꿀루틴과 함께 겨울철 신장을 더 강력하게 지키는 3가지 과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과, 블루베리, 배. 이 3가지만 제대로 챙기시면 꿀의 효과가 3배로 올라갑니다. 사과 껍질 속 팩틴은 노폐물을 자석처럼 끌어당겨 배출하고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은 터진 혈관을 다시 튼튼하게 꿰매주며 배는 천연 이뇨제로 독소를 콸콸 씻어냅니다. 김철수 어르신처럼 투석 직전에서 돌아오신 분들도 이 조합으로 정상 수치를 되찾으셨습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사과 반쪽 껍질째, 오후 블루베리 한 줌, 저녁 따뜻한 배숙 한 그릇. 칼륨 빼는 물에 담그기와 시간대만 지키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끓는 물 절대 금지. 둘째, 40도 미지근 물에 꿀 1스푼, 식초 1티스푼. 셋째, 아침, 오후, 저녁, 골든타임. 넷째, 마사지와 저염, 저단백 습관. 다섯째, 겨울에는 사과, 블루베리, 배 추가. 이 5가지만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콩팥은 10년은 더 젊어집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효를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시고 주변에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투석기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